솔직히 꾀병 아니야? 우리 때는 임신해도 다 이랬어. 김장 300포기를 앞둔 마당에서 신우이는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신부를 향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화장실을 오가며 구토하는 며느리를 보면서도 병원에 실려간 것을 알면서도 맨날 아프다고 난리야. 정말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순간 30년간 온순하기만 했던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김장 김치가 남편의 손에 들렸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퍽! 선명하고 크고 묵직한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김치 양념이 튀긴 것은 뺨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여온 모든 굴욕과 참음이 함께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가운데 지연은 시댁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임신 8주차,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속이 계속 메스꺼웠습니다. 어젯밤부터 몸이 좋지 않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김장 첫날을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서자 마당에서 이미 바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스랑 긁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미경의 큰 목소리까지. 자 왔네. 미경이 팔을 걷어붙이며 마당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이미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고 앞치마까지 단정히 메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능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지연을 훑어봤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고생 많다. 그런데 좀 늦었네. 우리는 새벽 5시부터 준비했는데. 미경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산처럼 쌓인 절임 배추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볼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배추 덤이었습니다. 절인 배추에서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지연은 속이 더 메스꺼워졌습니다. 우리 올해 300포기 했어. 친척들 나눠주고 김치 좀 팔면 용돈벌이도 되거든. 요즘 김치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미경이 양손을 허리에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00포기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친정에서는 50포기 정도만 담갔는데 300포기라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많다고 생각해? 우리 집안에서는 이 정도가 기본이야. 엄마 때는 500포기도 했거든. 시어머니 영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안채에서 나타났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뒤로 빗어넘긴 모습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주름진 손은 이미 김장일에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응, 왔구나. 일찍 와서 고맙고. 그런데 지연아, 너 임신했다고 너무 몸살이면 안 된다. 나도 임신했을 때 김장했어. 이래야 정이 붙는 법이야. 영숙이 지연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기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하루 종일 무거운 배추를 들고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지연아, 저기 배추들 좀 옮겨놔. 미경이 마당 한쪽을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안채 앞쪽으로. 햇볕 잘 드는 대로. 하나씩 살살 옮겨야 해. 배추 상하면 안 되거든.
지연이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뻐근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배추 하나가 이렇게 무거웠나 싶을 정도로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고 배까지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지연 씨 오셨네요. 친척 몇 명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큰 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고무장갑을 끼었고 이목벌 되는 분들도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마당이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형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배추를 잠시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지연 씨 임신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몇 주 되셨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8주 됐습니다. 아, 그럼 아직 입덧 심할 때네. 괜찮으세요? 김장일이 좀 힘들 텐데. 수진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로 안 힘들어요.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두 사람 사이로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수진 언니. 임신은 병이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연이도 건강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미경이 지연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초기에는 조심해야. 언니, 저희는 배추 헹구기부터 시작해요. 시간이 없어요. 지연아, 너는 배추 옮기는 거 계속하고. 미경이 수진의 팔을 끌며 물호스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아 다시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를 옮기자 이미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게다가 구역질까지 올라와 몇 번 참아내야 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사촌들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고 장갑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민수가 지연에게 다가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여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너는 사촌 형들이랑 있어.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서면 괜히 눈치만 보일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여기 와서 배추 자르는 거 좀 도와줘. 형들이랑 이야기는 나중에 해. 미경이 큰 소리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지연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싶었지만 누나의 부름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반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마당은 마을잔치처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몰려와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배추 자르는 소리, 물 튀는 소리, 큰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지만 지연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지연은 지금까지 약 100포기 정도를 옮겼지만 아직도 200포기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허리는 뻐근함을 넘어 아예 아팠습니다. 입안에서 금속 맛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릴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지연아, 거기 앉으면 안 되지. 시어머니 영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 마당 한쪽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잠시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잠깐만 쉬려고. 다들 바쁘게 일하는데 며느리가 제일 먼저 주저앉으면 되겠니? 나도 내 나이 때 김장하면서 하루도 안 쉬었어.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영숙이 팔짱을 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일어나 끝없어 보이는 배추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은 배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지연이 손등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은 계속 메스꺼웠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했네. 내년에는 좀 줄여야겠어. 친척 이모가 투덜거렸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김치 사 먹으려면 얼마나 비싼데.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멀리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 보였고 움직임도 평소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뭐해? 여기 양념 나르는 거 좀 도와줘. 사촌형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응, 형. 지금 갑니다. 민수는 아내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마지못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무렵 지연은 무의식 중에 배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져 더 이상 서 있기 힘들었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마당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미경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서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까짓 걸로. 우리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제 겨우 반도 안 했어. 미경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약해. 나 때는 이런 걸로 아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몸도 마음도 약해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김장 첫날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300포기의 배추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긴 하루를 무겁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지연은 온몸이 뻐근한 채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도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와 그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도 아내 걱정에 제대로 잠들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떻게 잤어? 많이 아파? 민수가 지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아.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무거웠지만 김장 둘째 날을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미 절인 배추 뒤집기와 양념 만들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민수 부부가 시댁에 도착하자 미경이 마당에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왔습니다. 이미 몇몇 친척들이 와서 절인 배추를 뒤집고 물기를 빼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어제보다 더 복잡한 도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왔네. 좀 늦었네. 우리 벌써 1시간 전부터 시작했어. 미경이 시계를 보며 째지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몸이 좀 안 좋아서. 지연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 괜찮아. 그런데 지연아, 오늘은 더 바빠. 배추 물기 빼는 일부터 해야 하고 양념도 만들어야 하거든. 미경이 마당 곳곳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복잡해 보이는 작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마당을 둘러보니 정말로 어제보다 일이 배로 많아 보였습니다. 절인 배추를 뒤집는 일, 물기를 빼는 일, 양념용 채소 다지기, 양념 버무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지연아, 여기 와서 이 통들 좀 옮겨줘. 무겁지만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 영숙이 큰 플라스틱 통들을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지연이 다가가 보니 물이 가득 찬 커다란 통들이 8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절인 배추에서 나온 진한 소금물을 담은 통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20리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이걸 어디로 옮기면 되나요? 저기 뒷마당 배수로 쪽으로 가져다가 버려. 조심해서 해. 무거우니까. 영숙이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이 첫 번째 통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느낌이 번개처럼 올라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고 통을 들고 비틀거리며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역이었습니다. 어머, 지연 씨. 얼굴이 정말 안 좋네요. 수진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어지럼증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임신 초기에는 진짜 조심해야 해요. 제가 몇 개 대신 들어드릴게요. 수진이 나서려고 했습니다. 수진 언니,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가 약한 게 아니에요. 다들 하는 일인데. 미경이 끼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병원까지 갔는데. 임신은 병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임신했을 때 김장 다 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친척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은 10여 명의 사람들로 북적였고 배추 특유의 냄새와 마늘, 생강, 젓갈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지연은 그 복잡한 냄새들 때문에 속이 더욱 울렁거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 만들 시간이야. 지연아, 창고에서 고춧가루 통 좀 가져와. 미경이 앞치마를 털며 지시했습니다. 지연이 창고에 들어가 보니 20kg짜리 고춧가루 포대가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빨갛게 선명한 고춧가루가 포대 너머로도 매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거 몇 개나 가져와야 하나요? 3개다. 300포기 하려면 고춧가루도 많이 들어가야 해. 미경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무거운 고춧가루 포대를 하나씩 들고 옮기는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까지 아팠고 배에서도 당기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3번째 포대를 들 때는 거의 비틀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양념 버무리기 시작하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야. 영숙이 지름 80cm는 되어 보이는 큰 대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배추 한 포기씩 들고 와서 양념 발라주는 거 해.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라야 해. 미경이 세세하게 지시했습니다. 지연이 양념이 든 큰 대야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빨간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갈은 생강, 각종 젓갈이 섞인 진한 빨간 양념이 손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물이 날 정도로 자극적이었습니다. 입덧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극적인 냄새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이 무의식적으로 입을 막고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또? 냄새가 좀 맵다고 그래? 미경이 짜증스럽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만. 지연이 참으며
다시 양념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임신 초기라 그런지 매운 냄새와 비린 젓갈 냄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구역질을 애써 참으려 했지만 한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 뒤편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지만 나오는 건 쓴 침과 위액뿐이었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손을 짚고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수진이 뒤따라와 지연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서요. 지연이 벽에 기대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 씨한테 말해서 오늘은 집에 가세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날에 이어 둘째 날까지 이러면 정말 눈치가 보였습니다. 몇 분 후 안채 뒤에서 창백한 얼굴로 나온 지연을 본 미경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뭐야? 또 어디 아픈 거야? 목소리에 참을성이 떨어진 티가 역력했습니다. 죄송해요. 양념 냄새가 너무 강해서. 에휴, 정말 어이없네. 냄새 때문에 토한다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냄새 맡고 있는데 멀쩡하거든? 미경이 혀를 차며 눈을 굴렸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 지연아, 정말 정신 좀 차리고 해. 영숙이 안채에서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일을 해야지. 오늘 양념까지 다 끝내야 한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다시 양념 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매운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속이 뒤틀렸고 손이 떨려서 양념을 제대로 바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제대로 발라내는데도 평소의 3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수야, 여기 와서 배추 나르는 거 좀 도와줘. 사촌형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한참 멀리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형들과 삼촌들 사이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형, 잠깐만요. 지연이 상태가 좀. 아이고, 남자가 뭔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써. 김장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야. 사촌형이 손사래를 치며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도 괜한 걱정 말고 여기 일이나 도와줘. 오후 2시가 되자 지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념을 바르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대야에 손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수진이 지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연 씨, 정신 차리세요. 지연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배를 감싸 안고 웅크렸습니다. 이마와 목덜미에 차가운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민수 씨, 어서 와요. 수진이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난리야? 무슨 일이야? 미경이 짜증스럽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지연 씨가 정말 위험해 보여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아내의 새하얀 얼굴과 축 늘어진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신 차려.
민수가 지연을 부축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지러워. 배가 아파. 지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자. 지금 당장 가자. 민수가 지연을 일으키며 차로 향했습니다. 야, 민수야. 몸 병원 타령이야.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 아니야? 미경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누나, 지연이 상태 좀 봐. 이게 정상이야? 민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휴, 정말. 임신했다고 이런 난리까지. 영숙이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날 정도로 급하게 운전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지연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혈압 측정,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1시간여 후 의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탈수 증상도 있고요.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더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 며칠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도 김장 사흘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링거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연은 링거를 맞고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민수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너무 무리했나 봐.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김장 사흘째에도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아내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서 가족 단체방 메시지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미경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친척들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임신한 사람들이 다 저런 건 아닌데.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우리 때는 아파도 참고 일했는데. 김장하는데 맨날 병원 타령이네. 민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핸드폰을 끄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일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장 지옥의 둘째 날이 이렇게 참혹하게 끝났습니다. 김장 사흘째 아침,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받은 링거 효과도 하루 만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쉬자.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민수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가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 지연이 어렵게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조심하면서 할게. 오전 9시 부부가 시댁에 도착하자 마당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수군거리며 지연을 힐끗힐끗 보는 눈치였습니다. 미경이 팔짱을 끼고 입을 삐죽하게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왔네. 몸은 좀 어때? 미경이 차가운 미소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비꼬는 뉘앙스가 짙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오늘은 양념 버무리기가 남았거든.
제일 중요한 날이야. 마당에는 어제 만든 양념들과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300포기를 모두 버무려 김치통에 담아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지연아, 여기 앉아서 배추 하나씩 받아서 양념 바르는 거 해. 영숙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지연이 의자에 앉자 곧바로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제보다 더 진한 냄새였습니다. 마늘과 생강, 젓갈이 발효되면서 더욱 자극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무의식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미경이 눈을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병원 갔다 왔다면서 아직도 그래? 친척 한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양념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못 가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손을 입에 대고 참으려 했지만 한계였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런, 또 가네. 미경이 혀를 차며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네. 임신했다고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온 지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지연 씨, 수진이 황급히 다가와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집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분 후 마당으로 돌아온 지연을 본 미경이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에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은 안 하고 화장실만 들락거리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임신해도 끝까지 일했는데. 영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에요? 친척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멀쩡해. 그런데 김장만 하면 이래. 미경이 지연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마치 일부러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조금 힘든 거예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힘들면 집에서 쉬지 왜 와서 분위기 잡쳐?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일손 하나 더 늘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잖아. 미경의 말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수진이 나서려 했습니다. 왜 안 돼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제도 병원 갔다 오고 오늘도 또 이러고.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민수가 사촌형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마당으로 왔습니다. 아내의 축 늘어진 모습과 험악한 분위기를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연이가 좀 힘들어해서. 미경이 대충 둘러댔습니다.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캐묻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은 배추 10포기를 겨우 처리했지만 미경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30포기씩 했는데
지연이만 10폭이네. 그러게. 이 속도로는 언제 끝나려나.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지연이 또다시 화장실로 뛰어갔을 때 미경은 완전히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일은 안 되고 분위기만 잡치고 그냥 집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더 힘들어져. 어떻게든 일은 해야지. 미경이 친척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화장실까지 들렸습니다. 지연은 변기에 엎드린 채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한편 민수는 안채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가족 단체방에 새로운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 때문에 김장 진도가 안 나간다. 임신했다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작년에는 이런 일 없었는데.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가 친척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수 씨, 어제 미경 씨가 한 말 녹음해뒀어요. 너무 심해서. 민수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지연 씨가 화장실에 갔을 때 미경 씨가 친척들한테 한 말이 너무 심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지연이가 김장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아픈 척한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민수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로 했다고요? 네.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민수의 핸드폰에 음성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미경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이 저렇게 꾀부리는 거 보니까 정말 어이없어. 김장일이 그렇게 싫으면 왜 와? 임신은 핑계고 그냥 일하기 싫은 거야. 요즘 젊은 며느리들 다 그래. 우리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지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민수가 급히 밖으로 나가니 지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양념을 바르던 중에 갑자기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민수가 달려가 지연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119 불러요. 수진이 급히 외쳤습니다. 에휴, 또 이런 식으로.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참을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쓰러진 상황에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정신 차려. 민수가 아내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간절히 불렀습니다. 김장 3일째, 드디어 한계선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음이었습니다. 김장 나흘째 새벽 5시, 민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수진으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 병원 소견서, 그리고 가족 단체방 메시지 캡처를 차례로 태블릿에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지난 사흘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되살아났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민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경의 메시지들, 녹음된 험담들, 그리고 지연이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지연이 침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좀 더 자. 민수가 태블릿을 덮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가야 해?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응, 마지막 날이니까. 하지만 오늘은 내가 계속 함께 있을게. 민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소극적이고 눈치 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을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보장해.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시댁 마당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마지막 김장 작업을 위해 일찍부터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완성된 김치를 통해 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300포기 김장의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지난 사흘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얼룩진 양념 자국들, 배추 잎사귀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큰 김치통들. 왔네.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야. 끝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거야. 미경이 고무장갑을 끼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제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응. 그런데 지연아, 오늘은 김치통 옮기는 일이 많아. 무거운 것도 있고 힘들겠지만 마지막이니까 힘내자. 미경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어색함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내 옆에 바짝 붙어서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사촌들과 따로 모이지 않고 지연 곁을 지켰습니다. 지연도 남편의 변화된 기운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남자들끼리 저기서 큰 김치통 나르는 거 해야지. 영숙이 마당 한쪽을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지연이 곁에 있을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평소 없던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뭐라고? 왜? 미경이 눈을 깜빡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이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지연이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니까. 미경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점차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15명 정도가 마당에 모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색했고 모르는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하자. 지연아, 저기 큰 양념통 좀 옮겨줘. 미경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20kg는 좋게 되어 보이는 무거운 양념통을 가리켰습니다. 평소처럼 지연에게 힘든 일을 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지연이 통을 들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민수가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뭐야, 그게? 미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하나둘 민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침착하게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가족 단체방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지연이 때문에 김장 진도가 안 나간다. 임신했다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작년에는 이런 일 없었는데. 김장하는데 맨날 병원 타령이네. 친척들이 하나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미경이 보낸 메시지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뭔데? 영숙이 다가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제 누나가 가족 단체방에 보낸 메시지들이야.
민수가 침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벙긋거리며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거야. 그냥 좀 답답해서. 별 뜻 없이 한 말이고. 답답해서? 민수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다른 메시지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지연이가 김장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아픈 척한다고 했네. 친척들의 표정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리며 불편해했고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가족끼리 무슨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영숙이 나서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 문제예요. 민수가 태블릿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제 응급실에서 받은 병원 소견서입니다. 진단서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수 증상, 임신 초기 절대 안정 필요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수가 녹음 파일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수진 형수님이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야. 누나가 어제 친척분들 앞에서 한 말들이야. 미경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야, 그게 진짜야? 고모 한 분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힘들어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고. 미경이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습니다. 좀 힘들어서 꾀병 부린다고 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형수님, 어제 들으신 얘기 좀 해주세요.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게 미경 씨가 지연 씨 보고 일 안 하려고 꾀부린다고 하셨어요. 수진아, 그 말은 미경이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임신한 사람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사촌형 하나가 미경을 나무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미경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는 태블릿 화면을 더 크게 확대했습니다. 미경이 보낸 메시지 중 가장 악독한 내용이 특히 크게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저래. 핑계 대기 바쁘지. 우리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네. 무거운 침묵이 마당에 흘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미경을 옹호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경아, 이건 정말 심한 것 같은데? 삼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꾀병이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고모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미경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평소 자신을 따르고 지지해주던 친척들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야.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냥 그런 말이. 화가 나서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뜻이야? 민수가 한치의 양보 없이 추궁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뭔데? 지연이가 정말로 꾀병 부렸다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강하게 누나에게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비비댔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그만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일은. 어머님도 어제 지연이 보고 요즘 젊은 애들은 몸도 마음도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시어머니까지 언급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그냥 지연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도 약하다고 하시는 게 맞나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미경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하는 말이었어. 진심은 아니었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가족끼리 하는 말이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태블릿을 덮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족이니까 뭘 해도 되는 거야? 가족이니까 상처를 줘도 되는 거고? 미경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김장은 여기까지. 민수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뭐야? 아직 안 끝났는데? 김치통에 담는 거 남았어. 미경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에 갈 거야. 민수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지연이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단단한 의지가 손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진짜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0포기 김장의 마지막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털어냈고,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마당을 떠나려는 순간 미경이 다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붉어진 채로 주변 친척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김장 4일 동안 쌓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말이 돼? 이게 정상이야? 미경이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다시 미경에게 쏠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심하게 말했다고? 그냥 가족끼리 하는 농담이었어. 요즘은 그것도 안 돼? 친척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녹음 파일과 메시지들을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농담이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그건 좀. 수진이 나서려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워. 지연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미경이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뭐든지 다 받아줘야 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병원 타령만 하고. 민수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지연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 정말 아팠어?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거야? 미경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미 병원 소견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리며 못 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민수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야? 틀린 말했어? 진짜 아픈 사람이 맨날 화장실만 들락거리고 일은 안 하지? 미경이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지연아. 정말 그렇게 아팠어?
아니면 김장일이 힘들어서 핑계댄 거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일 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과 굴욕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누나를 보며 참을성의 마지막 선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런지. 미경이 친척들을 둘러보며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아무리 아파도 참고 일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 가고 난리야. 미경아, 이제 그만. 영숙이 말리려 했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임신했다고 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미경이 시어머니를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아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지러워하며 화장실로 뛰어가던 모습,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던 창백한 얼굴,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웃던 모습, 양념 냄새에 구토하던 모습. 그 순간 마당 한쪽에 놓인 김장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성된 포기김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선명하게 발라진 김치들에서 매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300포기 김장의 마지막 완성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지연이가 좀 예민하게 굴었다고. 미경이 마지막으로 지연을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아픈 척해서 관심 끌려고 한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 특징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민수가 김장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표정으로 상 위에 놓인 가장 큰 포기김치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치의 무게감이 손에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민수야, 뭐 하는 거야? 그거 왜 드는 거야?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든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마당의 자갈이 발 아래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마당에 흐르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 민수야. 그거 뭐 하려고? 설마. 미경이 뒤로 한 발 물러서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남동생에게서 본 적 없는 기운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과 한 발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김치에서 양념이 뚝뚝 마당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양념 방울들이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수야, 장난 그만하고. 그거 내려놔. 미경이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민수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그 한 번의 동작에 모두 담겼습니다. 퍽! 선명하고 크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김치가 미경의 왼쪽 뺨을 정통으로 내리쳤습니다.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미경의 얼굴, 머리카락, 목, 옷, 심지어 주변 바닥까지 빨간 양념이 흥건히 묻었습니다. 마늘과 고춧가루, 젓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뺨에서 매운 양념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닦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상황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숙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첫째 딸에게 김치로 뺨을 때리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김치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양념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후회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나, 민수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양념을 닦으려 했지만 더 번졌습니다. 매운 양념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흘렀는지 울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평생 처음 당하는 굴욕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연이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민수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아닌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민수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미경의 얼굴에서 양념 냄새가 더욱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상처 주지 마. 미경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직도 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매운 양념 때문에 얼얼했습니다. 민수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이는 가족이에요. 손님이 아니고요. 민수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변한 모습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손에서 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마당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김치 조각들이 흙과 섞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갑니다. 민수가 지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든든함과 안전함이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진짜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부부가 마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민수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지연은 그의 옆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얼굴에 양념을 닦고 있었고 영숙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마당에는 김치 양념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버렸다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300포기 김장의 마지막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말이 펼쳐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예전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아온 온순한 막내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진짜 남편이자 아버지가 남았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민수와 지연이 집에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민수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방에서 메시지가 폭탄처럼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미경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길고 격앙된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꾸민 글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족끼리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김치로 뺨을 때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인가요? 지연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다들 배려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나쁜 사람 취급을 받네요. 임신했다고 해서 뭐든지 다 용납해 줘야 하는 건가요? 민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 영숙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말이 좀 심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하니? 우리는 다 가족인데. 엄마, 저도 충격받았어요. 막내가 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얼굴에 김치를 던지다니 말이 돼요? 친척들도 하나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손을 들면 안 되지. 아무리 화가 나도 김치를 던지는 건 요즘 젊은 사람들 성격이 너무 급해. 참을성이 없어. 하지만 동시에 반대 의견들도 올라왔습니다. 미경이가 말이 너무 심했어. 임신한 사람한테 꾀병이라니. 병원 소견서까지 나왔는데 왜 계속 몰아붙인 거야?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4일 동안 저런 말 들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저렇게 모욕하면 안 되지. 단체방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조용했던 가족 단체방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그만 봐. 지연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런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민수는 메시지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계속해서 자신을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평소에도 성격이 거칠었어요. 오늘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연이도 좀 이상해요. 김장일이 그렇게 힘든가요?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만 하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봐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여보, 핸드폰 끄자. 우리끼리 조용히 있어.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밤이 깊어갈수록 단체방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계속해서 민수를 공격했고 영숙도 아들의 행동이 지나쳤다며 미경의 편을 들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스트레스로 인해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쓰리고 머리도 지끈거렸습니다. 민수가 급히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을 취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지연이 침대에 누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민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진작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경이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버전으로 말이었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민수야,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어? 누군가 너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이야기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가족 문제 있다고 들었어. 누나 분이 좀 힘들어 한다던데.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경이 이야기를 어떻게 각색해서 퍼뜨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다른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누군가 하는 말이 네가 집에서 폭력적이라던데 사실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아, 그냥 들은 이야기야.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정말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이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연의 친정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연의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걱정과 당황이 섞인 톤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민수가 신우이한테 손을 들었다고. 가정폭력을 한다고. 지연은 어머니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양가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고 계실 것이 뻔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전화했어.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셨대.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네가 가정폭력을 한다고. 우리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더라. 우리한테 와서 살라고 하셨어.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경과 영숙이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양쪽 집안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고 민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상담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 씨. 상황을 들었습니다. 상담사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의 감정적 충돌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경계 설정이요? 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단체방에서 나가시고 개별적으로만 소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도 신중하게 참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연과 아이에게 해로울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김장 기간 동안 모아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병원 소견서, 그리고 오늘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까지.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이 자료들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여보, 뭐해? 만약을 대비해서 정리해 두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면 이걸로 대응할 거야. 지연이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서 당연한 거야.
네가 내 가족이니까.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그리고 우리 아이랑 셋이서 살 거야.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날 밤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아이를 위한 준비,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 정리 방법까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김치 싸대기 이후 찾아온 두 번째 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티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지연도 남편의 결연한 의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두 사람이 서로를 더욱 단단히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일이 지난 후 민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경과 영숙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했습니다. 김장 기간 동안 몰래 녹음한 파일들, 미경이 보낸 악성 메시지 캡처, 지연의 병원 진료 기록과 소견서, 그리고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지연이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하는 동안 우리만 손해보고 있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더욱 진실을 말해야지. 민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로 아팠는지 다 증거가 있어.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 첫 번째로 민수는 회사 동료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평소 친한 동료 몇 명을 모았습니다. 형들,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요즘 집안 얘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민수는 차분하게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김장 기간 동안 지연이 겪었던 고초, 병원 응급실까지 갔던 일, 그리고 가족들의 몰인정한 태도까지.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임신한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고? 동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일부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동료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진짜 심하다. 가족이 이럴 수가 있나? 민수야, 네가 화낼 만하지. 나라도 못 참았을 거야. 김치로 뺨 때린 거? 그 정도면 양반이야. 나 같으면. 동료들은 오히려 민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 단체방에 직접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민수가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장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증거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연의 병원 소견서와 응급실 진료 기록부터. 지연이가 꾀병을 부렸다고 하신 분들, 이 서류를 보세요. 입덧 악화로 인한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링거 치료 후 안정 요양 필요. 의사 소견 임신 초기 심한 입덧으로 인한 영양 및 수분 결핍 상태. 당분간 무리한 활동 금지. 친척들이 서서히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몇 명이 읽은 표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수는 김장 기간 동안의 녹음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장 둘째 날 녹음한 내용입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미경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또 화장실 가네. 진짜 일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 있지 왜 왔어? 임신했다고 해서 뭐든지 다 봐줘야 해? 요즘 젊은 애들은 맨날 아프다고 난리야. 솔직히 꾀병 아니야? 우리 때는 임신해도 다 이랬어. 녹음 파일이 끝나자 단체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경이 보낸 악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건 김장 셋째 날 밤 미경 누나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지연이 그렇게 아프면 왜 김장 오는 거야? 집에서 쉬면 되잖아. 솔직히 말해.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 맞지? 요즘 며느리들 다 저래.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 가고 난리야. 우리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 모르고 계시는 거야. 메시지 캡처가 올라가자 이번에는 몇몇 친척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 병원 소견서가 나왔는데 왜 이런 말을 했니? 미경이 당황한 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어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녹음 파일도 들었는데 오해가 뭐예요? 수진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명백히 꾀병이라고 했잖아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지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게 꾀병을 부리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이 사진은 김장 셋째 날 밤 11시에 찍은 겁니다. 지연이가 구토와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에요. 사진을 본 친척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 지연이가 이렇게 아팠어? 이런 상태였는데 왜 계속 일하라고 했어? 미경아, 이걸 보고도 꾀병이라고 할 거야? 미경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영숙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이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다.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날 화가 났던 겁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가족들이 꾀병이라고 몰아세우니까요. 그런데도 지연이는 끝까지 참으려고 했어요. 가족들 기분 상할까 봐서요. 친척들이 서서히 분위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심했다. 임신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병원까지 갔는데 왜 계속 몰아붙인 거야? 민수가 화낼 만하지. 나 같아도 못 참았을 거야.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경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그래도 김치로 뺨을 때리는 건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촌, 저도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4일 동안 아내가 저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파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아픈 척한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을 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삼촌 말씀이 맞아요. 그건 제가 사과할게요. 민수의 진솔한 사과에 친척들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예민한 건 사실이고. 누나, 민수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증거가 다 나왔잖아. 지연이가 정말 아팠다는 것도 누나가 심하게 말했다는 것도 다 확인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영숙이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너도 지연이한테 사과해라. 민수야, 너한테도 미안하다. 엄마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분위기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지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당연한 거야. 네가 억울하게 당할 이유가 없잖아. 다음 날 아침 의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경의 남편 재호였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우리 마누라가 정말 심하게 굴었구나. 매형, 사실 집에서도 비슷해. 맨날 다른 사람들 흉보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재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우리 마누라 대신 사과할게. 매형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사는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말해둘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다. 지연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지연이를 더 잘 챙기도록 할게. 그리고 미경이한테도 단단히 말해뒀어. 다음에 지연이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지연이 몸조리 잘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민수는 지연에게 모든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어머님도 사과하시고 매형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지연이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장이 끝난 후로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네. 맞아. 진실은 항상 이기는 법이야. 민수가 아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참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말해. 응, 약속해. 그날 저녁 부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굴욕과 참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에서 태어날 거야. 아빠가 엄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도 지켜줄게. 진실의 역공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할 이유도 참고 견딜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미경이 드디어 지연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수의 격려를 받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미경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톤은 사라지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지연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미경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장 기간 내내 보였던 거만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임신해서 힘든데 꾀병이라고 했던 거 정말 죄송해. 병원까지 갔는데도 계속 몰아붙였던 거 생각하면 내가 정말 나빴어.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과받고 싶었던 말들이 드디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질투였나? 아니면 단순히 성격이 더러워서였나?
미경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호가 매일 잔소리해. 네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왜 그렇게 괴롭혔냐고. 형님, 아니야, 변명할 생각 없어. 내가 잘못했어.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이 생기려고 몇 년째 노력하고 있거든. 그런데 잘 안 돼서. 그래서 더 질투났나 봐. 지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미경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힘들어도 말 안 하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했네. 정말 미안해. 형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연이 마음을 열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네, 저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민수에게 모든 내용을 전했습니다. 누나가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전혀 몰랐어. 민수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사과한 건 다행이야.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2주 후 영숙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지연이 좋아하는 과일과 임신부용 영양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영숙이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장 때 너 힘든 거 모르고 계속 일만 시켰네. 병원까지 갔는데. 어머님,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지연이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아픈데 눈치를 못 챘으니 내 잘못이지. 영숙이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몸 상태 솔직히 말해. 참지 말고. 내가 다 챙겨줄게. 네, 어머님. 그리고 민수도 내가 혼냈어. 아내 아픈데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지연이가 최고야. 임신부가 제일 중요한 거 맞으니까.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네가 앉아 있어. 내가 끓일게. 영숙이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연이 일 시키지 마. 임신부는 쉬어야 하는 거야.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 지연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셨었어. 정말 많이 사과하시더라.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일 시키지 말라고 하시더라. 민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아. 우리 가족이.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경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간 노력하던 끝에 드디어 아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너무 좋겠어요. 미경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 답장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네가 먼저 임신해서 좋은 기운 받았나 봐. 우리 아이들 사촌이니까 같이 잘 키워요. 그래. 앞으로 서로 도와주자. 이제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열이나 갑질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었습니다. 3개월 후 지연의 입덧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지옥 같았어. 아프기도 아팠는데 눈치까지 봐야 하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민수가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배웠어.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 맞아. 그리고 진실은 언제든 밝혀진다는 것도. 그해 여름 지연의 성별 확인 검사 날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산부인과에 간 지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들이에요. 의사의 말에 부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민수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줘.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들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영숙은 손자라는 말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 우리 집에 손자가. 지연아,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희도 기뻐요. 손자 이름도 미리 생각해둬야겠네. 민수야, 좋은 이름 생각해둬. 네, 어머님. 미경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아들 축하해. 우리 아이는 아직 성별 모르지만 사촌들끼리 잘 지내겠다. 형님도 건강한 아이 낳으세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갈등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미경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연도 임신 7개월에 접어들어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갑자기 지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갑자기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 형님, 지금 몇 주 차세요? 37주. 그러면 이제 언제 나와도 되는 시기예요. 병원 가세요.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한테도 말할게요. 매형 연락 안 돼요? 응급 상황이라 연락이 안 돼. 지연아, 미안한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물론이죠. 지금 나갈게요. 지연은 민수에게 연락하고 급하게 미경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미경이 병실에서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형님. 가족이잖아요. 정말 미안해.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연이 갓 태어난 조카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쁘다. 우리 민지. 미경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민지랑 잘 놀 거야. 응, 사촌끼리 사이좋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민수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 같으면 절대 나한테 도움 청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 특히 아이가 생기면. 민수가 지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곧 나올 텐데. 응.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게 됐어. 겨울이 되고 드디어 지연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영숙, 미경 부부, 그리고 지연의 친정 부모님까지. 우리 며느리 힘내. 영숙이 분만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힘내. 거의 다 왔어. 민수가 지연의 손을 꽉 잡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2kg 건강한 남아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손자다.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수고했어. 미경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민지랑 사촌이네. 병실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아는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김장 때 그토록 힘들었던 일들이 마치 다른 세상 일 같았습니다. 여보, 이름 뭐로 할까? 한결이 어때? 한결같이 행복하게 살라고. 좋아. 한결이. 지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결아,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고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민수도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한결아, 아빠가 약속할게. 우리 가족은 절대 누구한테도 억울당하지 않을 거야.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으로 살 거야.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김장 기간의 고통,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진실의 승리. 모든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참지 않고 말해서 지연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진작 나서서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 한결이는 그런 일 겪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지켜줄 거니까. 부부는 서로를 꼬담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치 싸대기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완전한 행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굴욕도 참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존중만이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연도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당당하게 키울 거야. 누구한테도 억울당하지 않게. 한결이는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행운아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의 희망만이 가득한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민수와 지연이처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도 민수와 지연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